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얼굴이 배꼽같이 하얘가지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항상 햇빛을 보면서 구릿빛 피부를 만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을 뜰 때마다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요. 항상 햇빛에만 보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얻은 것은 구릿빛 피부가 아니라 오히려 검은 피부랑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착색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안 바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어릴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요 얼굴이 허옇게 되면서 마치 달걀 귀신처럼 되고요. 그것을 백탁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축구할 때 어느 분이 바르시길래 저도 좀 발라봅시다 하고 발랐는데 뛰다가 보니까 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자꾸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또 제가 보습제라든지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것들을 잘 안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알고 보니까 너무 새까맣게 돼버렸고 또 얼굴에도 주름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얼굴에 발라서 그렇게 허옇게 된 것을 백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차단제가 있는데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부에 어떤 것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반사시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얼굴에다가 돌가루를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차단 효과를 발생하는 성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이타늄 디옥사이드랑 하나는 징크 옥사이드라는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은 마치 돌가루처럼 빛을 반사시켜버리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평소에도 화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백탁 현상에 대해서 허옇게 되면 그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으로 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따가움을 유발하던 그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화학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무기적 차단제라고 부른다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유기적 차단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화학적인 작용으로 피부에 들어온 자외선을 반사시키거나 흡수시켜서 없애버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부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피부 자극을 유발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바르시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새끼 손톱만큼만 발라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의 얼굴 면적으로 봤을 때는 0.8g 이상, 즉 손가락 2마디 정도는 발라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바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자, 손가락에다가 짰을 때 자, 대략 이 정도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얼굴에다가 발라줍니다. 한쪽에 이것을 바르고요. 다른 제품을 마찬가지 양으로 해서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물론 톡톡 두드려서 더 흡수를 덜 시킨 상태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떡칠하듯이 해야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생기는데 이 정도가 되면 백탁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같은 양을 발랐는데도 백탁 현상이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물리적 차단제를 발랐는데 요즘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런 물리적 차단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좋은 제품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깥에 표기된 SPF 수치라든지 PA 수치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생기게 되죠. 보통 SPF 30이나 50 정도로 적혀 있는데 이 SPF는 무슨 뜻일까요? 자외선은 A, B, C가 타입이 있는데 C 타입은 대기 중에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무시를 하고 있고요.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화상을 일으키고 A 같은 경우에 더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조직을 파괴시키거나 도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외선 B를, UVB를 차단하는 것을 SPF라는 것으로 차단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B 같은 경우에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 화상을 일으키는 홍반을 몇 배만큼 지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바로 수치의 의미입니다. 자외선이 1일 때 SPF 50을 바르게 되면 피부의 자외선 양이 50분의 1, 즉 2%로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말하기가 굉장히 학문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SPF 1당 15분씩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고 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PF 50이라고 하면 마치 12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자외선 차단제라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더 빨라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이 SPF의 숫자는 시간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서 간단하게 30 이상만 되면 충분히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50까지는 표기를 할 수 있고 50이 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50 정도를 많이 찾으시는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100은 왜 없을까요? 100을 하려다 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월등히 더 높으면 좋은데 SPF 50만 하더라도 거의 98% 정도의 자외선을 차단하고요. SPF 100을 한다고 해서 99%에 가까운 정도만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1을 높이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성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화장품 업계에서 마케팅적으로 너무 과열을 하게 되어서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다량 우리가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SPF 숫자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A를 막을 수 있는 정도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바로 PA입니다. PA 같은 경우는 옆에 숫자가 아니라 플러스 기호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플러스 기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PA, 즉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가 더 강해지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A 표기가 보통 플러스 3개까지 표기되다가 최근에 4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는데요. 자외선이 아주 강한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PA 숫자를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부 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에 속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파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의 PA 숫자들은요, 플러스 표기가 10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시킬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내리쬐진 않고 야외 활동이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A가 3개에서 4개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크림을 많이 챙기고 계시겠지만 실내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유리창이 없는 경우에는 자외선이 그렇게 들어올 여지가 적지만 사무직 일을 하더라도 유리창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리창은 자외선 A가 충분히 투과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연예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집에 있을 때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동안 피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골프를 치면서 여기다 패치를 붙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패치들은요, 섬유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때 UPF를 가지고 섬유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알리고 있는데 보통 UPF가 30 이상이면 그나마 좋은 것이고 50이면 자외선 차단이 거의 98%가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패치들 같은 경우에 그런 UPF 숫자가 제대로 표기된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티 같은 경우에는 UPF가 15 이하인 경우가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 패치를 붙였다고 해서 이 패치가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탈크라는 성분이 들어있을 때는 성면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파바 에스테르, 벤조페논 같은 경우에도 광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켜서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은 5% 미만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덧바르다 보니까 자칫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피부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성분들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옥틸 메톡시시나메이트라는 성분도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성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자극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이런 성분들 하나 둘쯤은 외워두시고 화장품을 고를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구선수와 배구선수를 보면 얼굴이 나중에 어떤 분들이 더 동안이 된가요? 축구선수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실내에서 경기를 하시는 배구선수분들이 조금 더 피부가 좋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도 10년, 20년들을 바라보고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선크림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랑이 여러분들의 피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